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혼인을 하려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표된 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세법은 좀 개인적으로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체크해보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상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거는 꼭 찾아서 보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세법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시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일반 국민이자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이제 혼인을 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거 진짜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내용들부터 전달드리면 부모님 등으로부터 이제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전부터 그 이후 2년 이내인 총 4년 네, 이제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고 이번에 1억 원까지 신설이 되었으니 총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네. 결국 이게 혼인 신고를 한다면 1억 원만큼 이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또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사실 부동산 뭐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건 외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좀 개정 사항이 있나요? 네, 이번에 적용 기한이 연장된,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6년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도 이제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건 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4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명당 최대 이제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마지막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도 역시 연공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6년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좀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 외에 또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 사항들도 있다고요, 변호사님? 네, 세법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이 좀 많은데 네. 그 외에도 이제 근로자분들을 위한 개정 사항들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직무발명보상금 이거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현재는 이제 연간 700만 원까지 현재가 아니라 내년부터겠죠. 네. 700만 원까지 비과세 변경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면 24년 1월 1일부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대표자와 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이라면 내년부터는 이제 500만 원 비과세도 아예 적용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으면 올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10만 원에서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처럼 출산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이제 인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자에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민간 투자조합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할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근로자 중 한 명으로서 이 비과세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는 정말 좋은 세법 개정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에 관한 개정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정주 이상이 회장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NXC의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로 된 사건이 실제로 이제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가업 승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많이 완화하는 정책을 좀 포함이 되었는데요. 네. 먼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저율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억 이하까지만 10%의 세율, 그리고 6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게 60억이 아니라 300억까지로 이제 대폭 이제 완화가 되었거든요. 업종 요건도 원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이제 업종 변경을 허용을 했다가 앞으로 이제 대분류 기준으로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세가 넘겨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세금을 이제 나눠서 낼 수 있는 기한도 이제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내는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사실 팩트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을 좀 들을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세무사, 변호사 관점에서 세법 개정안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소견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또 이 세법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매번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들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창가방패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번마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컨설팅이라는 시장에서 절세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다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 또 이걸 막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무기가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막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결국엔 다시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이제 가족들이 또 제외되는 것처럼 계속 이제 혜택을 줄이는 걸로 방패 역할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개정적이 전에 하는 게 유리하신 경우도 있고 개정된 후에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세법 개정안의 큰 틀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조금 더 그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뭐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요새 물가 상승을 좀 고민을 해요. 왜냐면 누진세율은 이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연봉이 5천이다 또는 1억이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요새는 그 정도를 받는 인구수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최고 세율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의 그 누진세율의 그 세율 인상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부도 손쉽게 이제 예산이 있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제 그 세법 개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기가 조금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안은 아무래도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뭐 시행이 연기가 되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령에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냥 법안 발표는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와 하고 들여다보고 뭐가 좋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제 시행령안을 딱 열어봤더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요건이 되게 까다롭고 내가 납부해야 되는 것들은 요건이 좀 폭이 넓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행령안을 보시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내년도부터 바뀔 세법 개정안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이 최종 개정된 세법은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과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